올해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주택 재융자 붐이 일어나서 올 2분기에만 무려 1조 달러 이상의 리파이낸싱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오랫동안 활약했던 저명한 경제 칼럼니스트가 미국 경제 회복이 이르면은 내년 중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고 또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매우 어렵지만은 이런 어려운 시기와 맞아떨어진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아무래도 올해는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주택 재융자는 아주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좀 약간은 뜻밖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이 수치를 보면 재융자, 리파이낸싱이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한 내용인데요. 모기지 데이터 분석 회사죠. 블랙나잇 자료를 근거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올 2분기 동안에 미국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주택 재융자 총액이 1조 1천억 달러에 달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2분기는 4월부터 6월이니까 코로나19가 한창 맹위를 떨치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렇죠. 그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셧다운 됐고요. 그리고 경제가 최악의 침체를 겪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리파이낸싱이 아주 활발했다. 좀 이례적인데 그런 이제 뭐 기반이 됐던 것은 역시 그 모기지 이자율이 굉장히 좀 낮았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재융자에 나선 사람들이 의외로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석 달 동안에만 지금 재융자 금액이 1조 1천억 달러. 석 달 동안. 이게 뭐 체감상으로는 참 엄청난 액수지만은 실제로는 어느 정도나 대단한 것인지 이렇게 느끼기가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예, 그래서 좀 다른 수치와 좀 비교를 해보면 더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 모기지 데이터 분석회사 블랙나잇이 이 재융자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 분석한 게 지난 2000년부터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계속 이 분기별 재융자에 대해서 자료를 내놨는데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분기별 재융자 총액으로는 역대 최고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고요. 경제 호황이었던 지난해 경우 2019년은 이제 경제 호황이었는데 그때 1년 전체 재융자 리파이낸스 총액이 2조 5천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2019년 1년 동안을 다 합쳐서 2조 5천억 달러였는데 올해는 2분기 한 분기만 1조 1천억 달러 거의 절반에 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호황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2020년에는 2분기 한 분기의 실적만으로도 작년 1년 전체 실적의 거의 절반 가까운 수준에 좀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년 전 같은 기간 그러니까 2019년 2분기와 비교하면 재융자가 200% 이상 아주 급증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기지 시장 올해 들어서 그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몇 차례나 이자율이 낮아졌고요. 특히 지난 7월에는 3% 밑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기존에도 뭐 모기지 이자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겠지만 이번에 한번 바꾸면 굉장히 이 월페이먼에 굉장히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수백만 가구가 재융자를 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융자를 하게 되면은 요즘처럼 이자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지금 과연 월 페이먼트가 어느 정도나 낮아지는지 혹시 좀 이해가 나올 수가 있나요? 예, 예가 좀 나왔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요. 그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는 데나 드리스컬, 패트릭 드리스컬 부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그 FH론은 연방 주택국이 보증하는 론이잖아요. 그 다운페이를 5%만 하고도 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퍼스트홈 바이어들에게만 가능한 그런 이제 론이 FHA 론인데 이 FHA 론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난 4월에 이 사람들이 재융자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통상적 모기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컨벤셔널 론으로 바꿨는데 이 재융자를 통해서 모기지 이자율을 1% 이상 낮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이득이었고 거기다가 FHA 론을 이제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FHA 론은 다운페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인슈런스를 가입해야 돼요. FHA 몰기지 인슈런스. 그렇기 때문에
그 월 페이먼 플러스 모기지 인슈런스까지 같이 페이먼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높습니다. 월 페이먼이. 근데 이 FH 론으로부터 벗어나니까 FHA 모기지 론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인슈런스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페이먼이 굉장히 낮아졌다. 그래서 이 드리스컬 부부,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는 드리스컬 부부 예를 들면 한 달 모기지 페이먼이 원래는 한 $2,000 정도였는데 이렇게 리파이낸싱 하니까 $1,500 정도로. 500달러면 그렇죠. 한 달에 $500면 큰 돈이죠. 한 달에 $500를 세이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리스컬 부부는 굉장히 만족해한다고 그러고요. 그럼 이렇게 $500나 절약했는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초등학교를 다니는 두 자녀가 있어가지고 화상 수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예전엔 하지 않던 수업 방식이 도입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렇겠죠.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데다가 비용으로 이제 이 $500를 지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서민들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리파이낸싱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재융자는 그렇게 지금 활발하다고 치더라도 신규 융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규 융자는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신규 모기지 대출 경우에는 1년 전에 비해서 8%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재융자 리파이낸싱을 통해서 기존 페이먼을 줄이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었지만 새 집을 구입하는 데는 아무래도 좀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모기지 대출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하면 8% 정도 줄어들었고요. 물론 그러나 주택 판매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니죠. 지난 7월에 나온 지난 7월 기준으로 보면 전국의 주택 판매가 거의 25%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역대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면은 모기지 대출은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택 판매는 늘어날 수 있었는가? 예. 대부분 고소득 부자들이, 그러니까 돈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택 구입을 주도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거래 이 분석 회사들의 분석을 보면 캐시 가지고 현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론이 필요 없다. 론이 필요 없다. 그래서 론은 오히려 신규 주택 신규 모기지 대출 론은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이런 전체 주택 판매량은 오히려 늘어났다. 그래서 지금 아마 돈 있는 분들이 투자하기가 여의치 않잖아요. 뭐 주식을 하자니 좀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게 아닌가. 그런데 뭐 굳이 지금 뭐 대출까지 받을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그 여유 자금으로 구입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부러운 사람들이네. 그렇죠. 여유 자금 있는 부자들 위주의 투자형 그런 주택 매매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한 저명한 컬럼니스트가 경제가 내년에 회복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해서 이건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 경제 전문 채널 CNBC가 보도했는데요. 전 월스트리트저널의 경제 칼럼니스트 모건 하우젤과의 단독 인터뷰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건 하우젤이 내놓은 미국 경제 전망을 전했는데, 이 모건 하우젤은 미국 경제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침체에서 내년에, 그러니까 2021년에 회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이 경제 회복과 비슷한 그런 이제 양상이 될 것이다 하는 설명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게 이 사람이 뭐 점쟁이도 아니니까 틀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는 뭐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예측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모건 하우젤 전 월스트리트저널의 경제 칼럼니스트가 한 얘기가 뭐냐면, 최근에 나오는 미국 경제에 대한 예측들이 너무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쪽으로 너무 좀 치중돼 있다.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지 모르겠다. 분명히 그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얼마나 경제가 좋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대단히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 사람은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지금 경제 회복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이분만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무슨 어떤 근본적인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서 1945년 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와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그때와 이제 비교해서 이 사람 나름대로 분석한 건데요. 그러니까 모건 하우젤은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것이 지금 셧다운 됐는데 그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일하고 싶고 여행하고 싶고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등이 대단히 강해졌다. 네, 이렇게 꼽았습니다. 네. 또 워싱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구호 패키지 법안을 통해서 상당한 정도의 이제 경기 부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도 호재라고 언급했고요. 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11월 선거에서 어느 당이 승리하건 또는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건 경기 부양은 필연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네. 선거의 어떤 승패와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모건하우젤이 얘기하는 건 두 가지죠. 크게 보면 사람들의 어떤 욕망 또 하나는 경기 부양인데 특히 이 사람들의 욕망과 관련해서 경제 활동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 그러니까 의욕이죠. 의욕과 네. 정부와 의회가 제공하는 경기 부양책 여기에 백신 개발까지 예, 그렇게 이 3박자가 맞아 떨어지면 예, 바로 회복세로 전환될 수 있고 그것이 생각보다 빠르게 그러니까 V자형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일종의 V자형을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백신 개발하는 회사들 얘기 들어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안으로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내년 중에 급격한 회복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2차 대전을 강조했는데 2차 대전 끝나자마자 전쟁 사실 그 2차 대전 때 한 몇 년 동안은 뭐 미국도 그렇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셧다운이었습니다. 그렇죠. 위험한 상황이었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셧다운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2차 대전이 끝났을 때도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그동안 계속 뭐 지하에 대피하고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었다가 이게 이제 해방이 된 상황이어서 그 당시에는 2차 대전 때 워낙 많이 파괴되고 그랬기 때문에 힘들 것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경제가 금방 부흥됐다는 거죠. 사람들의 그런 그 경제 활동을 하고 싶은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싶은 그 억눌려 있던 욕망이 분출되면서 굉장한 그 이 경제의 그 회생이 예,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게 지금 이 코로나19와 2차 대전 때가 상당히 비슷한 분위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비 수요의 폭발에 의해서 내년에 어쩌면은 굉장히 빨리 경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굉장히 낙관적인데요. 네,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일리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그렇습니까? 들어요. 그리고 그 1차 지원금은 뭐 받은 사람들이 뭐 세이빙을 하고 그다음에 빚을 갚는 데 썼다고 그렇지만은 이제 2차 지원금이 많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걸로 좀 소비 쪽으로 좀 돈을 더 많이 지불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쨌든. 자, 이번에는 어제 전해드리려 했다가 시간 관계상 전해드리지 못했던 그런 소식인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일부 비즈니스들이 이런 시기에 오히려 더 큰 호황을 들고 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참 재미난 내용인데요. 그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은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어려운데 그 수상 레저, 수상과 관계된 수상 스포츠, 수상 레저 같은 경우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아주 호조를 누리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이게 박스뉴스가 보도한 내용인데 그 여행 업계는 사실 최악의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뭐 해외여행도 갈 수 없고 그래서 최악의 시기인데 이 여행업에 기반한 스몰 비즈니스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도 수상 스포츠나 수상 레저도 어떻게 보면 여행업의 연장선인데 그렇죠. 수상 스포츠나 수상 레저와 관련된 비즈니스들은 좀 예외적으로 굉장한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그래요. 특히 여름 이제는 뭐 여름이 끝나가지만 캘리포니아만 해도 아직도 덥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여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여름을 맞아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그 레이버데이가 지나면서 이제 여름 시즌이 끝나가지만 이 수상과 관련된 스몰 비즈니스들은 굉장한 선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낚시, 보트 임대업, 뭐 요트 임대업, 또 서핑 관련 뭐 대여 서비스 이런 것 등이 대표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종들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부터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됐는데 대부분 집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술집도 못 가고 식당도 못 가고 무슨 뭐 체육관에 가지도 못하고 쇼핑몰도 못 가고 오로지 집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게 이제 수상레저, 수상 스포츠라는 거죠. 특히 그 낚시나 서핑을 상상하시면 아시겠지만 낚시나 서핑은 여러 사람들이 떼지어 가서 게더링을 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낚시는 혼자 하는 겁니다. 서핑도 마찬가지예요. 요트 타는 것도 그렇고 극소수가 같이 하거나 내지는 혼자 하는. 그래서 이 코로나19 시대가 요구하는 액티비티에 가장 들어맞는 그런 어떤 취미고 그런 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주 코로나19 시대에 각광받는 대표적인 호황 업종으로 좀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니까 이 수상 레저나 수상 스포츠는 가족
뭐 많아봐야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네. 혼자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가족이 가족, 예. 이렇게 가족 단위로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돼서 맞아요. 앞으로도 좀 상당히 유명한 업종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코로나19 시대에는 이 수상 레저가 상당한 그 의미 있는 그런 직종 네, 비즈니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서 가장 금기 시되는 게 게더링 아닙니까? 그렇죠. 모이는 거. 그렇죠. 근데 그 말씀드린 대로 낚시라든가 뭐 보트 타거나 서핑하는 거는 혼자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같이 한다 그러면 가족이죠. 저도 최근에 이렇게 캘리포니아 이곳 바닷가를 가보면 낚시하는 분들 많이 보는데 대부분 가족이에요. 네, 네. 부부가 함께 오거나 아이까지 데리고 오거나 네. 그냥 딱 한눈에 봐도 가족이 같이 와서 낚시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래서 이 코로나19 시대에는 게더링이 금지된 시대고 그런 와중에 가장 안전한 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레저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안전한 놀이인데 그렇겠네. 이런 그 수상 레저 수상 스포츠의 강점이 가족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액티비티다는 얘기입니다.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어울리는 게 금기시되는 시대가 바로 코로나19 시대인데 낚시나 보트, 요트, 서핑 등은 기본적으로 가족 레저이기 때문에 좋다는 네. 거고요. 그래서 해변가에서 식당이나 술집을 하던 그런 비즈니스 업소들이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지금 문을 닫고 있는데 보트나 요트 임대업으로 전환하면서 성공하고 또 낚시와 접목을 하고 네. 그러면서 성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히 또 아이들 때문에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렇게 바닷가로 가서 이런 레저를 함께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보통 여름에는 썸머 캠프가 열리잖아요. 네. 아이들이 그래서 썸머 캠프를 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썸머 캠프도 폐쇄가 돼서 그렇겠네. 썸머 캠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수상 레저다. 예. 비즈니스를 그래서 생각할 때 이건 하나의 얘기겠지만 이런 식으로 코로나19 시대에 그럼 어떤 비즈니스를 할 경우에 수요가 있고 안전하게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